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주 실력을 쑥쑥 높여주는 사주 포인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인성운이 많은 사주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인성운이 많은 사주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요즘에 십성에 따라서 하나씩 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단 말이에요. 십성에 대한 내용은 계속 들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몇 달 전에 제가 똑같은 제목으로 찍었습니다만은 오늘도 인성운에 많은 그 사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주를 분석할 때 사주팔자가 있으면 음양 오행이 있고 이 오행이라는 게 십성에 따라서 이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십성이라는 것은 뭐 비경겁제도 있고 식신상간운도 있고 관성운도 있고 인성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주를 분석하는 게 이 십성을 보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성운이라는 것도 그 특징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나타내는 게 비겁이잖아요. 비견이 나를 나타내는데 그 비견을 생해주는 게 인성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운에서 나를 나타내는 비경겁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나왔어요? 어머니한테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고요. 내가 비경겁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식신상간운이 있죠. 그 다음에 재성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신상간운은 일하는 운이에요. 내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활동을 해서 그 결과물인 돈을 받죠. 그 돈이 재성운이에요. 그러면 내가 활동을 하기 전에 에너지를 충전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면 주행하기 전에 기름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에너지 충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인성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에너지 충전을 한다. 내가 행동을 하기 전에 에너지 충전을 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행동하기 전에 많이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무작정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판단을 하고 나서 딱 행동을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성운이라는 것은 사고계를 나타냅니다. 사고계라는 것은 생각하는 사고를 나타내요. 그리고 내가 움직이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하기 전에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겠죠. 나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게 식신상간운인데 그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것이 뭐 열심히 일을 하거나 열심히 공부하거나 공부해서 뭐 자격증을 딴다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기 전에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뭔가 행동을 한다 그랬으면은 뭘 알아야 될 게 아니에요. 뭘 알아야 그 다음에 행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한다는 것은 공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인성운은 학문운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운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에너지 충전을 받는다. 그 얘기는 누가 날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누가 날 도와줘갖고 내가 나한테 에너지 충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게 그게 뭐예요? 인복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은 인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성운이라는 게 그 사람이 인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인성운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예 없는 것도 그렇고 너무 많은 것도 그렇고 적당히 있어야지 이게 너무 많으면 부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인성운이 아주 많다.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사고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너무 많이 해.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지나치게 신중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럼 막 답답하죠, 사람들이. 빠릿빠릿하게 팍팍 움직이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막 답답하잖아요. 너무 신중한 사람은. 그러면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인성운이 많은 사주의 특징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건 해결책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특징에 있어서
그걸 보완해 주는 게 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신중하다. 그러면 내가 뭔가 행동할 때 할 때는 해야 되겠구나. 너무 신중해 갖고 그때그때의 행동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고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머니를 나타내니까 인성 과다인 사람들 중에 뭐가 많아요? 마마보이, 마마걸도 많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한테 인성혼이 많은데, 내가 진짜 마마보이적인 기질이 있나?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독자적으로 어머니한테 너무 의지하지 말고, 내가 독립해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 내가 너무 의존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성혼이 많다는 것은 사람이 내 독립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자꾸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독립심을 키워가지고 남 탓하지 말고 모든 것은 내 행동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게 바로 해결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성혼이 강한 사람들은 인성혼이 뭘 극해요? 식신상간혼을 극하니까 인성혼은 많으면서 식신상간혼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한테 의지를 하면서 활동력을 나타내는 식신상간혼을 죽이니까 인성혼이 강하면서 식상혼이 약한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직업을 가질 때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겠어요? 육체노동 같은 거 잘 안 맞겠죠. 왜냐하면 인성혼이 강하니까 그 사람이 학문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공부를 나타낸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전문적인 일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단순 판매직, 단순 노무직 이런 것은 잘 안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요, 남자분인데 회사를 다니다가 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글을 쓴다는 게 이제 작가를 말하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글을 쓰고 있어요.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과거 증권업에서 일하고 개인 투자로 밥벌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똑똑한 분이에요. 이 증권업계 들어가려면 연봉도 세고 그러니까 공부도 잘해야 되고 내가 개인 투자를 해가지고 밥벌이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간혹 있는데 유튜브에 봐도 그렇고 이 주식을 자기가 사가지고 단타로 막 오늘 아침에 샀다가 저녁 때 팔고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밥벌이를 했다는 얘기니까 똑똑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초등학교 재학 당시 전교 1등을 하고 회장을 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작은 글쓰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그런데 현재 돈 문제로 꿈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 얘기는 작가로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돈이 안 되니까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업 작가로 계속 나가야 되느냐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이제 몇 년 전부터 글도 쓰면서 명리학 공부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개년 무오월 의뢰일 병자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 하나, 화기운 둘, 그리고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없고 수기운이 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에는요. 뭐가 많고 뭐가 없냐. 오행이 딱 되어 있으면은 목화토금수 중에서 어떤 오행이 많고 어떤 오행이 적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오행이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을 설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수기운이 4개나 되죠. 수기운이 뭐예요? 인성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인성운이 뭐라 그랬죠? 학문운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으로 끝을 봐야 돼요? 공부로 끝을 봐야 돼요? 공부로 끝을 봐야 되는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로 끝을 봐야 되는 인생이라는 게 평생 동안 공부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앞에서 인성운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특징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은 지금 글을 쓴다는 게 있잖아요. 글을 쓴다는 게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 글 쓰는 사람들은 철학자예요. 철학자. 왜냐하면 글 솜씨만 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 사상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뭐 소설을 쓰든 시를 쓰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운이 발달된 사람들, 사고계가 발달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작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분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가 이제 갑인대운이고요. 이 목기운이 강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개축대운, 임자대운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 이분은 지금 수기운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43살 개축대운서부터는 어때요? 이 개축대운도 축토가 들어가면서 해자축, 방합이 되면서 수기운이 강해지고 임자대운, 신해대운 전부 다 수기운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대운의 흐름이 시간이 지날수록 별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이제 목기운이 강할 때 이럴 때 이제 자기 고집도 세지고 그러면서 또 나이도 아직 젊었으니까 이 글을 쓴다고 이렇게 덤볐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이 30대에 돈을 모아서 이 또 증권업 쪽에서 일을 했으니까 잘하면 큰 돈도 벌 수 있거든요. 일단 돈을 모아놓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분은 자기 특징대로 잘 살아가면 되는데 이것을 어릴 때 좀 일찍 글 공부를 일찍 글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이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운의 흐름이 이 개축대운 이후에 전부 이 기신인 수기운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현재 나이 젊었을 때 이때 결혼도 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모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인데요. 8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현재 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사귀는 남자가 있고요. 사별을 겪고 나서 이제 그 남자가 합치자고 그러는데 새로 사귀는 남자가 이제 합치자고 하는데 좀 겁난다 그래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사별을 했으니까 남자호는 좀 별로라고 봐야 되고요. 여기에서 봤을 때 갑인년, 을묘월, 정묘일, 기유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이 6개, 양이 2개니까 좀 여성적인 분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정묘일주가 좀 여성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묘일주에서 이 묘목이 배우자궁인데 묘유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충이 형성이 되는 사람들, 배우자궁이 충이 형성이 되는 사람들이 이혼하거나 소수지만 사별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성운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인성운이 4개나 되잖아요. 그러면 인성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제 제가 사고계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분처럼 이렇게 합치자고 이렇게 했을 때 겁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한 가지 생각에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고 너무 신중한 경우가 많아요. 무슨 일을 할 때. 그래서 지금 오래전부터 남자가 이제 합치자고 하는데 지금 합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목기운이 토기운을 극하는데 식신상간운이 건강운도 나타내고 자식운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지금 혼자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아이가 어릴 때 아이들이 아직 어린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는 다른 남자하고 합칠 때 신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본인의 자식운이 약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이 아이가 새아빠를 얻어가지고 아이가 좀 잘못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본인의 건강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특히 목기운이 강하니까 간하고 신경계 질환 이런 쪽으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지금 신미대운, 경호대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 목화가 이제 들어오지 않을 때 이 목기운이 여기에서 좀 안 좋은 운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목기운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경호대운, 기사대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대운의 흐름은 비교적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나이가 젊은 분이죠. 그 신청했을 당시가 28살이었고요. 그리고 9살에 부모가 이혼을 했는데 그 후에 부모 속을 엄청 썩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겨우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얘기는 학교 다닐 때 사고를 많이 쳤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하여튼 학교는 졸업했고 군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사로 근무를 하다가 음주운전을 해갖고 제대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고를 쳐갖고 제대를 한 거죠. 그래서 군대에 이제 뭐 중사로 갔다는 것은 좀 사람이 정신을 차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거기 가갖고 이렇게 사고를 쳐서 제대를 했으니까 군대에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돌이가 된 지 4개월이고요. 엄마는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신민년 경인월 임신일 계묘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서 인성운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그 목기운이 월주 포함해서 2개니까 강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화기운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주는 이분이 나쁜 사주라고 볼 수가 없고요. 앞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여자운은 좀 약하다고 봐야 돼요. 여기에서 여성을 나타내는 재성운이 없고, 임신일주에서 신금이 배우자 궁이거든요. 그런데 인신충 묘신 원진 이런 식으로 이성운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구성을 봤을 때에는요, 인성운하고 식신상간운이 비슷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주가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인성운이라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거고, 그리고 식신상간운은 내 힘을 이제 발산하는 건데, 이것이 균형이 잘 맞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인성운하고 식신상간운이 비슷한 세력을 이루고 있는 거, 이것이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 정해대운, 병술대운, 을류대운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요. 대운이 이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정해대운 같은 경우도 지지에 수기운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괜찮은 대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성운이 없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결혼 정년기에 29세 정해대운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고 이제 여자 만나고 그러면 앞으로 얼마든지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성운이라는 게 사고계라고 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생각이 깊다 이게 아니에요. 인성운이 강한 사람들이 무조건 생각이 깊은 게 아니고요. 이게 잘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나간다는 얘기는 한 가지 생각에 그냥 빠져서 거기서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으면 뭐 이혼했다고 그 자녀들이 다 문제가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어린 나이에 좀 충격은 받았겠지만, 아, 나 부모님이 이혼했으니까 나 막 나가야지, 뭐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으로 나간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막 사고를 친다든가 이런 것이, 인성운이 강한 사람들이 한 가지 생각에 푹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사람들 보면 막 극자라든가 구구라든가, 그리고 종교에서도 막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한 가지 생각으로 푹 빠지는 사람들, 극단적으로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인성운 강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인성운이 강한 사주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